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이슈, 그다음에 대내적인 이슈가 계속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상승폭을 좀 제한시켜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죠. 밑에서 시작을 해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오후장에 또 눌렸다가 또 살짝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이제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한 번 더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비난을 해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연설을 했죠. 근데 그 연설을 하면서 누구도 중국한테는 뭐 명령을 할 수 없다. 이 당 주도하에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딱히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뭐 두 사람이 뭐 이제 좋은 뭐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놨다가 또 반복되고, 또 오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오후에 또 반복되고, 이런 이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량주 위주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갭하락으로 진행을 했고 밑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올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한 번 이제 눌려줬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분봉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3분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밑에서 시작했다가 쫙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때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눌렸다가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종목들의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 다 반납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추가 하락이 나와주는 부분들. 하여튼 이제 막판에 조금씩 올려주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종목들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우량주가 한번 쭉 눌렸다가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시고 단기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오늘도 상승 마감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도가 다소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약주들이 뭐 하루 시장이 끝나면은 뭐 4시 이후에 새로운 악재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음날 시장이 열리는 게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들이 이제 하나제약이나 뭐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의 리베이트 사건들이 다시 또 발생이 됐었죠. 일단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무혐의로 좀 벗어나면서 밑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줬었다라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들 중에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에 JP모건에서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 아무리 뭐 코스닥 시장에서 뭐 제약주들이 악재가 우후죽순 뭐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강한 시세를 좀 노리긴 좀 어려워도 일단 지금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한 재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앞으로의 미국 그 금리 결정이
그 결정 이후에서 시장 흐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속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관망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나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제약주들의 흐름을 먼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밤부터 또 미국 FOMC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께서 더 미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8.25%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나요? 좋으니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 차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KT가 성공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선보이면서 이 기술력을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압도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차가 좀 이제 강하게 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쳐 줘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지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좀 이제 업종 이 섹터가 상승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조금 올라가거나 어떤 종목은 좀 많이 올라가거나 이 차이일 뿐이지 섹터 자체는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19 CES에서도 한 번 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차 산업에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잖아요. 이제 특히 연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명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율주행이 좀 해소를 해주고 특히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이제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IT 기업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규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요 이제 두 가지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빠지고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 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더미동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차트거든요. 예전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을 때도 그때 잠깐 2017년도 초반에 잠깐 이슈를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의 영향이라든지 물량대의 저항 이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눌렸다가 지금 현재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21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선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우리가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이어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 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저점 이어보면은 이 추세 자체가 좀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저점 이어본다면 한번 가파라졌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제가 봤을 때는 6,000원까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미동이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하셨던가 아니면 예전에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양기미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BTS 관련 종목이잖아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다 휩쓸고 있더라고요, BTS.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이분이 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요, 이전에는 그 BTS 관련주로 강하게 이제 이미지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 인맥주로 들어가면서 이제 최대 주주와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면서 인맥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오늘 시세였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BTS 관련주로는 키이스트가 또 대표적이었었는데 키이스트의 흐름들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가 아무래도 이제 BTS 관련주로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었던 구간들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LB세미콘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키이스트 관련주는 오히려 BTS 관련주는 우리 시세가 좀 약했다라고 보신다라면 그러면 오늘 그 LB세미콘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것은 BTS 관련주가 아닌 정치인 맥주로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대치까지는 5,5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 인맥주들은 이제 단발적인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장 이번 주 안으로 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전량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 넥스트칩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넥스트칩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차의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눈여겨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바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성공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했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계속 지속을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잘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이슈, 그다음 수급, 차트 3박자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S고 수급 같은 경우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수급은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기관들의 물량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또 소량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기관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이평선들 지지를 받아주면서 정배열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단기 이평선에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이 단기 이평선에 정배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지지를 받고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에 의해서 한번 반등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넥스트칩은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요. 1,5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1,500원은 예전에 한번 올라섰다가 저항받았던 두 구간이에요. 그래서 1,500원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돌파를 한다면 더 이상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을 잡아드립니다.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이 위치해 있고 최근에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8,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면은요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또 약간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시고요.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시력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또 좋지가 않고 시력이 좋지가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시력이 좋지가 않고, 그럼 시력이 좋지가 않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안경이 안경, 필요할 수도 렌즈. 있고 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하면 또 점안제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저만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저만액 얘기했을 때 겨울이라서 건조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액 빼고 안경과 렌즈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 안과 질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력과 또 지금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때문에도 시력이 또 나빠지고 또 눈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또 시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성향이 없어서 오히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면 또 버리고 또 한번 사용을 하면 또 버리는 이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바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액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쓰고 버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안경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주식꿀 전문가님, 왜 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려우세요? 이제 매주 이제 같이 진행하는데 네. 한 3주째 계속 네. 이제 저만액과 이제 눈과 관련돼 있는 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눈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고 저만액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만액 안 쓰거든요. 눈이 작아서 이제 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만액 안 쓰는데, 일단은 오늘 좀 이제 그 힌트를 좀 봤을 때 뭐 렌즈 그다음에 저만액 쪽으로 좀 이제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휴온스라는 종목인데, 이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닉스라는 저만액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렌즈도 또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만액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회용 렌즈까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돼 있거든요. 나는 렌즈만 만들어, 나는 저만액만 만들어, 이런 회사는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이제 접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온스 같은 경우에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7년도 중반부터 해서 2018년도 중반까지 한 1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중반부터 시작해서 좀 횡보로 진행하더니 최근에 뭐 10월달장 시장을 좀 역행하지 못했죠. 당연히 시장을 제대로 두드려 맞았고, 그다음에 11월달 또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12월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60일선을 돌파했다가 좀 이제 눌려주면서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수급의 영향을 좀 받아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 추세선 자체도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수급 상태를 좀 보시게 되면은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계속 팔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물량이 위에보다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 기관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뭐 8만 원대 좀 고가이지만 충분히 10만 원대 이상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만액을 만들고 있어요. 누넨이라는 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일회용 렌즈까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따로따로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다 같이 만들지. 자, 그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 이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한 2015년도, 2016년, 2015년도 한 해 동안 사실 제약주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좀 이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 말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뭐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8년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백주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2015년도에 백주선의 지지를 받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도 백주선 돌파했다가 2018년도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백주선을 이탈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후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격대도 상당히 고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매매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약주들의 악재가 계속 퍼져나오고 있죠. 막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가 풀려나면서 뭐 밑골 달았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지받고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그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성공적으로 좀 상승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히든 종목이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양계비 전문가님이랑 저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눈 나쁘다고 했을 때 저한테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계속 뿌리고 있고 또 그때 눈이 또 상처가 났나 봐요. 그래서 내일 진짜로 정말로 일회용 렌즈 맞춘 거 찾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셋 중에 2명은 지금 그걸 쓰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수요 증가는 여기서 또 증명이 되네요. 더욱더. 네. 네, 고객 한 명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N자형 파동,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N자형 파동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상승형 파동으로 알고 계시죠? 방금 전에 이제 주식콜 전문가가 이야기했었던 뭐 휴원스나 한미약품이 N자형 파동에 해당이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은 이제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은 눈이 건조하고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저도 안과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지혜를 좀 얻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만제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이 주식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너무 뭐 어려운 종목을 내가 한 번도 뭐 관심도 없었던 종목들을 뭐 TV에서 추천하니까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찾으시면 수익과 더 편하게 연결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원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받는 구간에서 약간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선이죠.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한 번에 눌림 파동이 나와줘야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강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아직까지는 상승 출발하지 않은 하지만 바닥 구간은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한번 발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안과 업종 좋아하시는 양계비 전문가님 산천당 제약입니다 라고 왔고요. 또 DHP 코리아도 왔고 더 미동도 오네요. 주식콜 전문가님께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양계비 전문가님께는 인터로조, 한미약품, 휴원스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식골 전문가께는 로보티즈, 자율주행차 타고 산타는 어디에 올까요? 라고도 왔고요. 넥스트칩도 보이고요. 코리아 FT도 보이네요. 두 분 모두 굉장히 다양하게 왔거든요. 자, 이 안에 정답자가 보이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입니다. 오, 작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 분 다 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